그쪽 부모도 적지 않게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쪽 아버지가 낯이 익는 거예요. 혼자서 누구더라 하며 갸웃하고 있을 때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님 맞으신가요? 그제서야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교감 선생님? 아이고, 여기서 뵙게 되네요. 그분은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했고 아내분을 부르시더니 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말한 대표님, 푸드회사 대표신데 10년 넘게 우리 학교에 장학금을 후원하고 계시는 분. 아내분은 저에게 훌륭한 분이시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며 꾸벅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의 여자친구 표정을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을 텐데 어쩌죠? 따님이 파혼을 선언해서 저희도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딸이 파혼을 선언하다니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무례하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듣더니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딸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 대표님께 당장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제야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마무리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사과도 받았으니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나무라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따님분은 저희에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저는 앞으로도 후원하면서 자주 뵐 텐데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아들을 데리고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찌됐든 파혼당한 당사자는 아들이니까요. 아들, 괜찮아? 미안해. 그냥 결혼 얘기 꺼내지 말 걸 그랬어. 그래도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 밑바닥이 보인 거잖아. 후회는 하지마. 원래 인연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올 때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갈 때도 있는 법이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편부모라 은근히 무시를 했나 싶기도 하고 제 외모만 보고 그 짧은 시간에 견적을 내버렸나 싶어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화내면 뭘 하나 싶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을 하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보니 다름 아닌 그때 저에게 파혼 선언을 했던 전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뜸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솔직히 그때는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었어요. 오빠가 결혼은 하자고 했는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무 계획도 없어 보여서 지치고 힘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무례하게 굴었던 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 진심이 아니었어요. 둘이 헤어진 거 아니었나? 저 오빠 없인 안 돼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비록 첫인상은 안 좋게 남겼을지라도 앞으로 좋은 인상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속상해하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버릇없게 굴지 않았을 거예요. 미안한데 결혼은 이미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얘기야? 거기서 파혼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나는 알겠다고 했으니 끝이 난 거지. 지금 남이 업무하는 데 찾아와서 다짜고짜 매달리는 것 또한 예의에 어긋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해? 내가 행색이 초라하니까 네가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지레 겁먹고 도망친 거지? 보아하니 가진 것도 없어 보이니까 정이 뚝 떨어졌을 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기대되지 않으셨나 보다 하고 조금 실망했던 것 뿐입니다.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는 더 이상 둘을 응원할 자신이 없으니 그렇게 알고 당장 돌아가. 어머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어머님이라는 말 듣기 거북하네.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해. 그렇게 내쫓은 후 다시는 보는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제가 가는 곳마다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환경단체에 가니까 불쑥 나타나 어머님, 저 왔어요 하며 살갑게 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빠질 뻔했지 뭐예요. 너가 여기 왜 있니? 어머, 그러게요. 이것도 인연인가 봐요. 평소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들려본 건데 여기서 어머님을 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마. 딱 봐도 일부러 찾아왔구만. 사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어머님 따라 환경단체에서 좋은 일 좀 해보려고요. 가끔씩 보육원 봉사활동도 가신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연락 주세요. 같이 가요. 혼자 다니기 외로우시잖아요. 딸처럼 대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왜 너랑 봉사활동을 같이 해야 하지? 오빠랑은 화해했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려고요. 미안한데 나는 너랑 화해할 생각이 없단다. 에이, 예쁘게 봐주세요. 네? 당장 결혼하겠다는 말은 안 할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잘할 테니까 지켜만 봐주세요. 작전을 바꿨나 본데 오히려 역효과인 걸 알고 있니?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사정사정해도 안 봐주시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댁에 가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가 그 동네 맛집을 줄줄 깨고 있거든요. 일정 끝나고 저랑 같이 가요. 네? 내가 한가해 보여?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 그래도 용기 내서 왔는데 한 번만 웃으며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어머님.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가 가는 곳에 졸졸 따라와서 귀찮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마음이 풀리긴커녕 더 화가 났습니다. 같이 뭘 하겠다고 왔으면 제대로 숙제하고 왔어야 중간이라도 가는데 오히려 방해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라고 나무랐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가려는데 제 차에 불쑥 타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어머님 집에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오빠 만나게.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부끄러움도 없니? 사랑하는 사람 붙잡는 일에 부끄러움이 어딨나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말을 섞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잖아요. 평소에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으시면서. 내가 말했잖아. 역효과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뭐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세상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단다. 제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보려고 멀리서 택시 타고 왔단 말이에요. 살다 이렇게 끈질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정신력을 다른 곳에 쏟았더라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밀어내도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차마 밀어내지 못하고 혼자서 갈팡질팡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답답해서 나무란 적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애매하게 굴 거야? 그것도 희망 고문인 거 모르니? 엄마, 혹시 용서해줄 생각은 없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야.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으로서 말해주자면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분명 후회하거든. 엄마가 언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 있어? 없잖아.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 맘 약해지지 말고 끊어낼 인연은 끊어내야지. 어느 날은 집 초인종을 누가 울리길래 열어보았더니 다름 아닌 아들의 여자친구더라고요. 곱게 한복까지 갖춰 입은 겁니다. 네가 여긴 왜 왔니? 어머님, 오늘 설날이잖아요. 세배 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자주 들려서 신부 수업을 받고 싶기도 하고요. 명절 때마다 들리는 게 예의잖아요. 너도 참 눈물겹다. 어때요? 보다 보니 정들지 않나요? 내가 같은 여자로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오빠보다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머님. 이 사람을 놓치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지? 그런데 1년, 아니 6개월만 지나보잖아? 새로운 사람이 분명 눈에 들어올걸?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죽도록 매달렸나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할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서운해지려고 해요. 널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물론 우리가 서로 악연으로 인연을 시작하긴 했지만 오늘은 딸 같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싶어. 한창 꽃피어야 할 나이에 이러고 있는 거 아깝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붓는다고 물이 채워지진 않는 것처럼 구멍난 사람 마음에 아무리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 후회가 돼서 그래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사과는 그때 받았잖아. 충분히 받았고 마음이 풀렸으니 됐어. 너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리니까 모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풀어줄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너도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 새 출발할 자신이 없는걸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만 지나면 다 괜찮아진단다.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날 저는 술을 한 잔 건네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한창 인생을 시작할 나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네요. 아마도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해줬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인연이 아닌 사람을 떨쳐낸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참 많은 노력들을 하긴 했네요. 좀 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다면 제 마음이 풀렸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 마음을 움직이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허무하게도 그 둘의 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물어보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정이 들어서 관계를 완벽하게 끊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지치더라고. 끝내자고 내가 먼저 말했어. 그랬더니 뭐래? 매달리던데 기회를 좀 달라고. 계속 전화와서 번호도 바꾸려고. 잘 생각했어. 당장은 아프겠지만 길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다고 나중에 분명 깨닫게 될 거야. 그때 그냥 나도 애매하게 굴지 말고 인연을 단칼에 끝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도 엄마가 상처받을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불효자야. 괜히 시간 낭비만 했어. 그것도 다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가 아니야. 앞으로 만날 인연은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지. 그 후로도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곤 했지만 결국에는 제 풀에 지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일하던 학원을 간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 친구와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참으로 즐기다면 질긴 인연이었죠. 저에게는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일화였기에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있네요. 가끔 교감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사죄하듯이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요 뭐. 아무리 지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외동딸로 금주옥엽 키웠더니 애가 철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꾸짖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시집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년 앞두고 요즘 제일 걱정이 제 딸입니다. 인연이 있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워낙 훌륭하게 잘 키우셨잖아요. 말은 그렇겠지만 가끔씩 교감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가 썩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금씩 자리를 피하고 있긴 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격이 안 맞네요. 격이 안 맞다는 말을 살면서 듣게 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창피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털어놓게 됐습니다. 익명으로나마 적게 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때 이후로 저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나도 하나쯤은 사야 하는 게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옷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요. 내 스스로를 너무 낮춰버린 탓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처량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곤 합니다. 명색이 회사 대표인데 시계라도 좋은 걸 차야지, 고급 외제차를 타야지. 그럴 때마다 가끔은 저도 혼란스럽기도 해요. 내가 너무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싶은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면티에 면바지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고 다닙니다. 살아있을 적에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을 떠올리면서요. 당신은 사람 자체가 명품이라 딱히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근사해. 명품보다는 가벼운 창가방이 더 좋은 걸 어떡해요. 사람이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제가 좋거든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으면 되죠. 남은 인생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챙기기에도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나를 무시하는 사람까지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제 아들의 후임달을 들려드리자면 헤어짐의 아픔을 극복한 후 몇 년이 지나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만큼 진중하게 만남을 이어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때의 그 경험이 아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나이까지 먹었지만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걸 배우네요. 3년의 연애 끝에 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탈 없이 만난 걸 보면 제대로 인연을 만났나 보다 싶더라고요.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의 인상은 딱 봐도 선해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해맑고 예쁘더라고요. 저를 웃는 얼굴로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소박한 옷차림까지 멋지다며 칭찬해 주더라고요. 어머님은 뭘 입어도 화사하시네요. 쑥스럽게 칭찬은. 저도 편한 옷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랑 취향이 잘 맞으셔서 너무 좋네요. 치마보다는 바지가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며느리는 무엇보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답니다.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예의가 몸에 밴 것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첫날 보자마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임자 제대로 만났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니?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 사람을 딱 보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첫인상만 보고도 어떻게 살아왔구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연륜인가 봅니다. 결국 제 아들은 3년의 연애 끝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요즘 인생의 낙은 손주들 사진 보는 거예요. 어찌나 똘망똘망하고 예쁜지 커가는 모습이 너무 빨라 아쉬울 지경입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금은 건강을 우선으로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네요. 그래서 밤마다 걷는 것도 시작하고 집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야 좋은 것들도 많이 보고 좋은 곳들도 많이 찾아갈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과부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돌이켜보면 힘든 날도 많았지만 버티다 보면 뒤에는 항상 좋은 날도 따라오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은 참 공평해요.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주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알차게 쓸 계획입니다. 손주 자랑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항상 축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